안녕하십니까. 서울 리드치과 이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건데 보통 교정이라든지 미백,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 크라운 이런 것들을 앞니 치료할 때 고려를 하게 되죠. 이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치료 케이스별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교정을 생각을 해보면 교정은 치아를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장점이 치아를 삭제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죠. 치아 있는 그대로를 보존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뭘 붙이거나 뗀 게 아니기 때문에 치아 그 자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볼 때 되게 안정적이다, 치료의 결과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정의 단점으로는 치료 기간이 길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장치를 많이 붙였기 때문에 칫솔질을 잘 해야 합니다. 충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치아의 형태나 색을 교정을 통해서 바꾸진 못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치아 자체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치아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교정을 할 수는 있지만 교정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정 이후에 그걸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라미네이트는 아주 얇은 껍데기 같은 거죠. 인조 손톱 같은 그런 걸로서 장점으로는 빠른, 아까 말씀드렸던 교정보다는 빨리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심미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의 색을 더 밝게 할 수 있고요. 또 치아가 여러 개가 있으면 한꺼번에 라미네이트를 할 때 그 여러 가지 것들의 그 사이즈라든지 모양을 조화롭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미네이트가 더 심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라미네이트는 치아를 삭제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다. 물론 무삭제 라미네이트도 있긴 하지만 너무 치아가 삐뚤빼뚤한 경우에는 치아를 삭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치아가 삐뚤하면 삭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치아가 시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라미네이트는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교정보다 비용이 더 비쌀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크라운을 말씀드리면, 크라운은 라미네이트와 다르게 치아를 전체적으로 둘러싸는 치료를 말합니다. 교정에 비하면 더 빠르고요. 라미네이트처럼 심미적일 수 있어요. 단점은 라미네이트보다 삭제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삭제가 많다 보면 치아가 더 시릴 수 있겠죠. 너무 시리면은 신경치료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 라미네이트보다는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치료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케이스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환자가 왔는데 이가 어둡고 좀 색깔이 좀 안 좋다, 나는 바꾸고 싶다, 색깔을 밝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고려할 수 있는 게 미백이 있을 수 있고 라미네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미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장점으로는 치아 삭제를 전혀 하지 않죠. 그래서 라미네이트보다 더 치아를 보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죠. 그냥 미백 하나의 치료로 여러 개 치아를 한꺼번에 치료를 하니까요. 그리고 빠릅니다. 한두 시간이면 미백은 끝나고요. 그리고 가장 쉽죠. 미백의 단점으로는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생일이라든지 어떤 기념일, 아니면 내가 뭔가 촬영이 있거나 이럴 때 미백을 하게 되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을 앞두고 뭔가 강렬한 태양 앞에서 하얀 이를 뽐내고 싶을 때, 이럴 때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이에 비해서 라미네이트는 장점으로는 안정적이죠. 라미네이트 자체가 도자기라든지 이런 변하지 않는 색깔의 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후에 변색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그 밝은 모양 그대로, 색깔 그대로 유지가 되죠. 단점으로는 당연히 이제 미백보다는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미백보다는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을 뜨거나 하면 그 다음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번의 내원 횟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미백과 라미네이트 경우에 라미네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미백을 하더라도 흡연에 의해서 니코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낄 수 있는데 라미네이트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덜 하거든요. 당연히 금연을 하시는 게 좋지만 아니라고 하면 흡연자에게는 라미네이트가 더 추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덧니의 경우에는 교정을 가장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라미네이트라든지 크라운을 할 경우에는
치아의 삭제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덧니가 심하게 되면 될수록 치아가 삐뚤빼뚤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런하게 하려면 치아를 많이 깎아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라미네이트와 크라운을 하지 않는 이유는 치아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치아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덧니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라미네이트와 크라운을 할 경우에는 그 좁은 공간에 치아들을 조금씩 배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치아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교정을 하게 되면 치아 전체의 그 악궁,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악궁들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공간으로 해서 치아들을 가지런하게 배열하기 때문에 사실 덧니가 있을 경우에는 교정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치아의 형태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교정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미네이트를 해야 됩니다. 교정으로 치아의 모양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교정을 한 다음에 라미네이트를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치아가 벌어진 경우가 있죠. 이때도 역시 교정을 생각할 수도 있고 라미네이트를 할 수도 있고 크라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치아 모양이 정상이냐 아니면 치아가 좀 작으냐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가 결정되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아의 모양이 정상이고 사이즈가 괜찮다라고 하면 교정이 이상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치아를 모으기만 하면, 벌어진 치아들을 모으기만 하면 그대로 치료가 끝나기 때문이죠. 추후에 치아에 대해서 건드릴 이유도 없고 전혀 합병증도 없고 결과가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아가 벌어져 있는데 치아의 사이즈가 정상이다 이러면 첫 번째 초이스로는 교정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치아가 작아서 사이가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치아 사이즈가 작고 치아의 모양이 작은 그런 경우에는 교정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라미네이트라든지 크라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는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라미네이트랑 크라운을 먼저 선택해 볼 수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교정과 같이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앞니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미백도 있고 교정도 있고 라미네이트, 크라운도 있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케이스는 어떤가요? 잘 선택하셔서 좋은 진료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